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가입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좀 남다르게 생기신 네, 분이 네. 포스가 감사합니다. 있는. 네, 출연하셨는데요. 회사 이름은 체인 로지스. 네. 서비스 이름은 두발 히어로. 이 두발이 또 걸리네요. 예, 김동현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를 우리 소개를 못 보신 분들을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소개해주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시간 택배 서비스 두발 히어로를 운영하고 있는 체인로지스 김동현입니다. 요즘 그 빠른 배송에 대한 이 갈증을 다들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 택배 비용 수준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당일 택배 두발 히어로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4시간 택배. 자, 4시간 택배를 누구를 위해서 뭐를 하길래 왜 4시간 택배인지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어디서부터 또 4시간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시간 택배, 실질적으로 주문하고부터 4시간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배송을 출발한 시점서부터 이제 4시간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앞에 물품이 입고되고 분류되는 시간을 매우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6시간 반나절 안에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배송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실시간을 배송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비용으로도 이게 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제가 저기 이커머스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 주문된 거를 모아서 이렇게 그 두발 히어로에 넘겨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기존, 그러니까 저희를 이용하시는 그 화주사 이커머스 셀러분들은 그냥 택배를 이용하시는 거랑 똑같이 저희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택배를 보내는 대신에 그냥 저희를 보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오나요? 아니면 모아서 이렇게 넘어오고 이게 화주마다 이게 다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이 택배 환경이 다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희 자료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연동들이 그래서 왜 필요한가 하면 택배사들이 이제 그러한 주문을 수집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주문을 업로드하는 과정들이 각자의 업체마다 다 환경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 택배사를 쓰시는 거랑 저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이질감을 안 느끼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그래서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화주사분들은 뭐 한 몇 시에 주문 수집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API 연동을 통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고 이런 방식들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번 기회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화주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화주분들. 그래서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거를 쓰고 싶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절차를 밟으면, 어느 절차를, 아까 뭐 API 얘기도 하셨고, 뭐 말씀 안 했지만 보통은 엑셀로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건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커버리지하는 지역은 어떻고, 또 뭐 결제는 어떻고, 간단한 이런 소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자, 화주라고 생각하시고, 저기 카메라가. 언제든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발 많은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찾아가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현재 커버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그다음에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이 경기도 지역에 3개 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거기 전체 다. 저희는 운영 지역이 없습니다. 구석, 성남시의 구석. 그러니까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아닌 이상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장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배달 대행이라든지 이런 이륜차 배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들 아니면은 커버하지 않는 지역들까지도 저희는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물량 사이즈도 제한이 있지 않아요? 이륜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거나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할 때 물품의 사이즈, 그다음에 출고 시의 위치 등등을 이제 상담을 해서 물품 이제 저희 쪽에 가능한 여부를 이제 타진한 다음에 저희가 그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다음에는 이제
주문을 어떻게 저희 쪽에 넣으실지, 그다음에 몇 시까지 이제 물품을 준비해 주실지 등등을 협의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단가 협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밝혀주시죠. 네. 뭐 최소 물품은 얼마나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뭐 그 단가가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 아. 조금 뭐 거기에 너무 많은 거는 뭐 이제 협의긴 하지만, 네. 네. 뭐 그냥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네.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당일 배송은 저희가 한 2,500원 수준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건당. 네, MOQ 최소 주문 수량은 없습니다. 네, 대신에 저희가 저희 메인 센터 한남동에 물품이 들어오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또는 이 과정에 대한 어떤 공수에 대한 부분은 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물류센터가 한남동에. 네, 한남동에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저희가 서울시, 경기도에 총 8개의 추가 센터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 이 서브 센터로 또 연계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네. 그 실제 그 택배가 이루어질 때 각 지역별로 네. 어떻게 그 뭐 배달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지.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이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하나의 센터에서 전체를 모두 다 커버하는 구조로 이제 운영을 하고 경기도까지요? 네, 했었는데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비용 대비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또 계산이 이제 섰고, 이제 저희가 그래도 서울 안에서 취급하고 있는 당일 배송 물량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물량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센터들을 이제 서울시에 추가로 허브 센터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배송원 분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센터로 이제 물품을 픽업하러 가시고요. 이 픽업된 센터에서 본인들이 담당하는 지역, 뭐 예를 들면 한 개동 또는 반 개동 정도 수준으로 배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 화주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일단 종합적으로 이제 그 물류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전국이 커버된다든지 사이즈 제한이 없다든지, 네네네. 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여기는 뭐 한남동이나 이런 센터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개별 건당 택배비 부담하고 그 효율을 따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예. 네. 사실 안 따질 수는 없는 부분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새벽 배송에 비교하면 저희는 아주 저렴한 수준이 맞고요. 네. 네. 그리고 새벽 배송은 보통 어느 정도 드는데요? 대략 한 4,000원 정도? 4,000원? 네, 정도 네.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좀 더 네. 비쌀 수도 있고요. 역시 그것도 픽업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거나 본인이 입고 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수반이 네.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것에 비교를 했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저렴한 게 맞다라고 판단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랑 그래서 택배비랑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 한 월에 한 10,000건 또는 30,000건 정도 되는 업체가 저희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는 수준에서 마케팅 비용 쓰시는 것에 아주 일부만 전환을 시키셔도 저희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객단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0원 또는 그거보다 수량이 늘어날수록 언더로 내려드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신 택배비랑 갭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갭 차이가 별로 나진 않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좀 비싸다. 네네네. 네, 그게 이제 4시간이기 때문에 비싼, 네. 당일 배송이기 때문에 비싼. 지금 그렇습니다. 예, 비싼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4시간의 그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고객, 이게 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 같이 드리면 대체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지? 아까 경쟁력 뭐 3가지 말씀하셨는데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우선 저희를 이제 필요로 하는 고객들 또는 이제 그런 이제 어디가 우리의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이제 적합하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른 배송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네. 뭐 쿠팡이 됐던, 네. 컬리가 됐던 다양한 배송 회사들 또 다양한 이제 그 플랫폼들 또는 버티컬 영역에서의 어떤 회사들이 이미 그런 서비스를 뭐 서울 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소비자분들은 다시 서비스가 후퇴하는 것에 대한 것이 별로 달갑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그럼 어디로 계속 이제 흘러갈 거냐를 봤을 때 결국 빠른 배송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화주사 구성도 보면 저희 어떤 영역에서 좀 괜찮은 좀 수량이 많은 업체가 좀 리딩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 쪽에 인입이 돼서 서비스를 이제 받기 시작하면 다른 경쟁사들도 같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커머스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은 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아주 일부만 저희 쪽으로 전환하셔도 본인들의 어떤 큰 무기가 하나 장착이 되는 구조라서 뭐 사실 처음에 도입은 망설이실지 모르지만 도입을 하시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체 그러면 일반 택배로 했을 때 대비 빠르면 우리는 4시간 안에 하는 거잖아요. 그 4시간 안이라는 게 평균 얼마이고 일반 택배로 했을 때는 그 시간이 평균 얼마다라고 조금 비교를 해 주시죠. 그냥 뭐 극단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배송을 경험한 분 중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물건을 받는 분들에게 리뷰를 직접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을 받는 과정에서 가끔 나타나는 이런 리뷰를 보면 내가 오늘 한두 시에 주문한 게 점심 먹으면서 주문한 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퇴근하기도 전에 집에 와 있냐 라는 후기들이 남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드론으로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라인에 잘 맞으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이분은 택배 비용 말고는 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와우 경험이 그 회사로 저희 화주사로 다시 인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재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회사가 우리 걸 안 쓰고 일반 택배를 쓰면 오늘 퇴근할 때가 아니고 내일 퇴근할 때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퇴근할 때도 못 받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날 퇴근할 때 받나요? 그거는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 이틀 안에는 정도 걸리는 대략 최대 이틀까지 걸리는데 저희는 바로 퇴근 전에 받을 수 있다. 점심 먹을 때 한 개. 아하, 알겠습니다. 그런 이커머스 회사들도 뭐 자체 뭐 물류 센터나 뭐 이렇게 뭐 작게라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한남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간이 뭐 비슷하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제 전체 시간이. 전체 시간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픽업 공수에 대한 거를 아직 좀 효율적으로 못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 같은 경우는 픽업할 수 있는 여유 시간 자체가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밀크런 돌면서 어떤 차에 대한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저희는 한두 시간밖에 그 시간을 쓸 수가 없어서 그 차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어떤 그 이제 픽업 공수에 대한 비용을 약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답은 안 하셨어요. 저희 경쟁력. 빠르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다음 질문은 우리 이우희 대표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최대한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 방송 느낌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실시간 빠르게. 그렇죠. 월드컵인데 그 월드컵 경기를 포기하고 오늘 라이브로 보고 계신데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저희가 다른 이제 뭐 다른 배송 다른 배송사 또는 다른 당일 택배 회사와의 차이점은 우선은 저희의 그 배송은 첫 번째로 배송원들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일 배송이나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는 업체들 대부분 다 보면 폴렉스 기사분들,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무나 배송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또는 이제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이 당일 배송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내가 이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 안에서는 배송원이지만 이 배송이 완료된 시점에는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송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전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그리고 이분들은 내일 배송을 안 해도 전혀 무관한 거죠. 근데 저희는 라이더 분들이 약간 택배처럼 특고직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오늘 여기가 역삼동이니까 역삼동을 배송한 분은 내일도 역삼동을 배송하고 한 달 후에도 역삼동을 배송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책임하고 있는 어떤 라이더 분의 어떤
서비스 퀄리티가 네. 꾸준히 유지될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고 통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우선 저희 첫 번째 경쟁력이고요. 그거는 이제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쿠팡이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 아파트는 어디다 놓고 이거는 문 앞에다 네. 놔주고 그다음에 놓는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도요. 네, 맞습니다. 효율이 좀 있죠. 그리고 네. 이제 방금 전에 이거랑 연관돼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저희 화주사 요청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드립니다. 저희 화주사 중에 소비자의 문에 이걸 걸어놔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화주사가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봉투도 손잡이가 있는 봉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그거를 손잡이에 걸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만족도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 부분인데 당일 택배 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벽 배송처럼 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단가를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고 그다음에 이 비용도 아까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업체 중에서는 실제로 2,000원에 아주 가까운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택배 비용과 거의 차이가 없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유일한 업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네, 그냥 가격의 효율이 있다. 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시스템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당일 배송 업체들보다도 가장 많은 부분에서 연동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현장에 맞게 다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 가장 큰 장점들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IT 기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IT 기술 뭐 관련되신 뭐 기술자나 또는 그런 창업자들이 뭐 몇 분이나 계시고 그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인원이 많지는 않고요. 총 그거를 프로덕트에 관련된 인원이 총 3명?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3명, 뭐 실제적으로는 이제 2명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남들이 보면 이제 그 인원으로 이게 되는 게 맞아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처음서부터 설계를 우선 잘 맞췄고 이 설계에 맞춰서 그분들이 그 역량이 충분히 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구축이 가능했고요. 아마 어쨌든 결과물로 봤을 때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CJ 대한통운하고도 현재 뭐 유일한 연동 사례이기도 한 그러니까 CJ 물건을 일부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CJ 대한통운 안에 당일 택배, 그러니까 당일 배송에 대한 니즈를 가진 어떤 물품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당일 아직까지 CJ 대한통운에서는 그 효율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좋은 파트너 사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에 질문을 일단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치힐 TV님께서 김치힐 TV요? 김치 언덕 TV. 여성향 그 커머스 기업들의 이용 비율이 높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인 로지스 화이팅, 송은관 대표님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근데 이거 우군이 올리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런가요? 왠지 이거 회사 내에서 올렸다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하여튼 의심을 해보면서 저도 화이팅 좀 해주세요. 이유 대표님을 빠뜨렸어. 그러니까. 네. 여성향 서비스. 네, 우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향 서비스가 왜 그런 거예요? 전 그거부터 일단 좀 해결해 주시죠. 우선 이 빠른 배송을 받았을 때에 고객의 표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이 배송 서비스가 왜 쓰여져야 돼?라고 봤을 때 표현이 이루어지고 그 채널 안에서 이 반응을 보고 다시 재구매 또는 아니면 구매로 전환이 되는 이 형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연령대가 특히 이제 그 연령대의 그 성별과 연령대인 거죠. 그래서 이커머스에 되게 자유롭고 그 다음에 그 표현을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그 타겟군들이 저희한테는 또 주요 그래서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이 더 이런 빠른 서비스에 감동받고 더 재구매를 한다. 확률이 높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증명된 거 맞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희 화주 고객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 화주사 중에 제일 큰 곳이 우선 브랜디라고 하는 여성 쇼핑 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루 배송을 이제 저희가 좀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쪽도 사실은 이제 그러한 반응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이블리는 어디랑 하고 있습니까? 에이블리 우리 투자 회사인데. 빠른 배송은 안 하고 계시고 빠른 출고만 하고 계십니다.
아하. 네. 프레시코드도 네, 프레시코드 네, 샐러드도 샐러드. 우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네, 프레시코드 아침에 이제 스팟 배송이라고 해서 이제 아침 9시 반까지 주문하시면 이제 점심 식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배송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대부분이 이제 그 말씀 언급 주신 그 연령대의 그 성별이 위주세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워낙 적극적이시고 또 자유롭게 좀 해주시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반응들을 보고 구매가 잘 대표님 되고 표현을 너무나 유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나쁘게 표현할 수, 죄송합니다. 네. 네, 질문 하나 더 해드리고 송 대표님 네.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불응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했던 걸로 아는데 외형 확장에서 오는 적자가 투자를 위한 기업 가치의 블러핑은 아닌지 그게 아닌 영업이익을 흑자로 만들면서 사업을 키우는 전략이 있으실까요? 이거 좀 약간 예민한 예, 그러네요. 네. 이게 사실 질문이긴 한데 이분도 약간 인사이더로 보이네. 이 업계 인사이더. ED라는 분이 예, 질문을 예,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민한 건 빼고요. 아닙니다. 자, 대표님 당황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네. 대표님 네. 약간 지금 당황하면서 지금 식은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네. 뭐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언급 주신 메시코리아라든지 바로 이런 음식 배달 대행 서비스들과는 구조적으로 어쨌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이 이륜차인 거 하나 말고는 전혀 같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대행하고 네. 택배, 네. 빠른 택배하고는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 네.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주로 이제 배달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그 근거리를 커버하는 대리점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이 모든 대리점들, 모든 스팟들에 이 물품을 뿌려주는 간선 비용이 많이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서울에 얼마 전까지도 하나의 센터로 모든 것이 커버가 되는 구조였고, 지금은 물량이 좀 늘었다고 해서 이제 6개 정도밖에 안 두고도 모두 다 커버가 되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라이더 분들이 그러니까 맞는 영역 자체가 되게 좁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더 분들에게 좁은 지역을 한 번에 대량의 물건을 가져나가서 배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저희는 그냥 뭐 서비스 지역을 늘린다고 해서 어떤 비용이 엄청나게 태워지는 이런 구조가 아닌, 네. 그리고 항상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비용이 계속 통제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사실 그 대표님 이제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서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그러면 4시간 배송을 원하는 이 시장에 이제 큰 회사들, 뭐 예를 들면 쿠팡이 이제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대체 어느 정도의 건수가 거래되고 있느냐, 추정이 되느냐라고 네. 대표님께 네.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대표님이 커버하고 있는 지역에서.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님의 쉐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부터 대표님. 예. 우선 조금 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4시간 택배 또는 당일 택배로 시장에 풀려 있는 그 수량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맞고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택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에서는 택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택배 중에 빠른 배송의 니즈를 갖고 있는 상품을 저희 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아직 초기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걸 그 빠른 택배를 경험해 보지 못한 고객들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씀이시죠? 경험하지 못한 분이 많을 수도 있고요. 경험은 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현재까지는 없었던 게 맞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대표님 그래도 지금 현재 대충 대표님께서는 이제 1등이라고 여기서 오피셜리 1등이라고 네.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나? 네. 전 뭐 1등이라고 자신하고 예. 있습니다. 방금 전에 1등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1등이라고 한다면 대체 이제 어떤 근거로 1등이냐 하는 게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희가 서울 현재 얼마 전에 이제 지역을 확장한 거라서 얼마 전까지는 계속 서울 물량만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서울 물량 처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회사들, 당일 배송 회사들 전부 다 비교해 봤을 때 무조건 저희가
1등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처리 수량이 물량으로 어느 정도 돼요? 처리 물량? 저희가 서울 기준으로 월에 한 15만 건 정도 하고 15만 있습니다. 건. 네. 자, 그러면 네. 대표님, 우리가 이제 사실 내년이나 이제 지금부터 이제 펀딩이 어렵잖아요. 아, 네, 예, 네, 네. 많은 분들이 대표님 회사는 언제쯤 브레이크 이븐, 어떤 수치에 이르면 브레이크 이븐 할 수 있는 건가?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근거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혹시 뭐 영업 비밀이 들어있으면 뭐 정확하게 안 밝히셔도 됩니다. 예, 굳이 조금 네. 대표님 약간 긴장하셨어요. 이게 또 여기 아까는 여기를 만지셨는데 이번에는 네. 이 턱을 만지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조금 네. 네. 대표님 네. 밝힐 수 있을 정도만. 우선 뭐 저희가 맞추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라이더 분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네. 예, 우선 저희 하여튼 뭐 지출하는 비용 중에 가장 큰 영역이라서 이 부분을 얼만큼 지속적으로 낮춰 나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기는 하고요. 그러면 그거는 네. 물량이 늘어야 되겠죠? 네, 물량이 한 라이더가 맞습니다. 예, 처리할 수 있는 하루의 물량이 네. 아까도 표에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수량은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월 40만 건 정도 처리를 하면 오, 올 40만 건. 네, 네. 지금부터 지금 3배 조금 안 되게 성장하면 네. 2.5배 정도 2.5 성장. 배. 네, 맞습니다. 네. 오. 그럼 대표님 그러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내년 하반기에는 무조건 맞춥니다. 내년 내년 하반기에 하반기. 네. 예. 못 맞추면 뭐-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연초 대비 지금 얼마나 성장한 거예요 우리 건수가 2배 성장했습니다. 7만 건이었는데 대충 15만 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말까지 2배가 아니고 이제 3배로 늘어난다. 네, 네, 네. 가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너무 그냥 막 그냥 막 좀 허황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이미 제가 논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근거로 저희가 추산했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BP 맞출 때 네. 월 매출 규모는 한 얼마 정도로 보면 되나요? 네, 그냥 저희는 지금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거라서 평균 단가가 예, 요거 민감한 얘기네. 예, 여기까지. 예. 거기는 20억 사이?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네, 네. 얘기하면 네, 되나요? 네, 네. 아, 네. 네.